자, 아까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설명할 때마다 그러는데 그냥 숫자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게 뭐냐면 1을 곱해서 만들어진 수라는 얘기거든요. 짝수라는 얘기가 아니야. 2의 거듭제곱을 추가로 곱한다는 얘기지. 맞아요? 1이라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 1에다 2를 곱할 수 있고 1에다 2의 제곱을 곱할 수 있고 1에다 2의 세제곱을 곱할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까지 끝나죠? 102하니까. 그죠? 2는 할 필요 없죠. 여기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3이 있고 3에다가 2를 곱할 수 있고 3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할 수 있고 3에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할 수 있고 3에다가 2의 4제곱 3에다가 2의 5제곱까지 가능한가? 더 이상 안 되죠. 예. 4는 할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5가 있고 5에다가 2를 곱할 수 있고 5에다가 2의 제곱 곱할 수 있고 5에다가 2의 세제곱 곱할 수 있고 5에다가 2의 4제곱까지 가능한가? 더 이상 안 되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설명에서 약간 잘못한 게 있는데 작은 걸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선택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쭉 쓰다 보면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수를 어떤 수와 2의 거듭제곱의 곱의 형태로 다 쓸 수 있을 거야. 100개의 수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 라인에서 먼저 고른다고 간주를 해보면 몇 개 있니 이거? 7개 있잖아. 7개 있으니까 이거 3개를 버리는 게 맞겠지. 왜냐면 얘를 버리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버리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버리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버리게 되니까 그럼 3개밖에 안 갖게 되는 거잖아. 저 규칙을 만족하려면 이래야 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간격을 하나씩 띄어서 맞는 걸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게 7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1 해서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6개니까 그냥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5개니까 플러스 1에서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모든 수를 다 적었을 때 결과적으로 각 줄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뭐냐면 그죠? 예. 이 중에 많은 걸 선택한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냥 제 말 무슨 말 이해돼요? 예. 한 가지 약간 의심스러운 건 아니 의심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뭐가 하나 더 많은 게 있으면 뭐가 하나 더 적은 게 있거든요. 지금 총 개수가 짝수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 7개인 게 있잖아. 그럼 홀수인 게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걔한테 또 1 더해서 2로 나눌 거 아니냐고. 무슨 말 이해 가시나? 이해가? 예.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이 과정을 계속하면 여기 전체에서 50개가 탈락하고 50개가 선택? 이것도 좀 이상한데? 예. 내 생각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제일 좋을 것 같아. 이 숫자를 써가지고 많은 것을 선택한다 이런 느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도 아마 답은 67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풀 때 뭔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생각이 안 나요. 뭔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그냥 많은 걸 선택하면 67개가 나올 거예요. 이걸 오히려 이걸로 해보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쨌거나 얘가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걸 굳이 숫자를 나열할 거 없이 몇 개까지만 가능한지 보면 되거든. 1 곱하기 2의 거듭제곱, 3 곱하기 2의 거듭제곱, 5 곱하기 2의 거듭제곱, 6 곱하기 2의 거듭제곱, 7 곱하기 2의 거듭제곱 이런 식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그게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뭐고 마지막에 끝나는 숫자가 뭐냐만 알면 개수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해볼까? 이게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지. 다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 풀이는 제가 살려서 다시 얘기할게요. 좀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하기가. 알겠죠? 예. 1 곱하기 2의 0제곱부터 사실 가능한 거네. 그지? 예. 1 곱하기 2의 0제곱부터 1 곱하기 2의 6제곱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7개가 있는 거예요. 2는 필요 없고 3 곱하기 2의 0제곱부터 3 곱하기 2의 몇 제곱까지? 5제곱까지? 그럼 6개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 예. 근데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개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 그죠? 예. 근데 다른 숫자들도 많아가지고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5 곱하기 2의 0제곱부터 5 곱하기 2의 얼마까지죠? 5제곱까지?
아니 4제곱까지 5개 그죠? 예. 그리고 7 곱하기 2의 0제곱부터 7 곱하기 2의 몇 제곱까지 가능하냐? 4제곱? 3제곱? 예. 2의 세제곱까지 그럼 4개? 어둠이 둘이 온다. 왜냐면 개수가 너무 적어. 이러면 뒤에 가서 3개 너무 많은데 그지? 이걸 바탕으로 전체 수를 썼을 때 전체 수는 어차피 100개가 될 거고 그죠? 예. 그 중에 많은 것을 선택한다. 많은 것을 선택한다. 그래요. 예. 제 기억에 이거를 제가 추적을 하다가 이걸 생각해낸 것 같거든요. 그냥 이게 생각이 안 날 뿐이니까 이거 내일 얘기할게요. 알겠죠? 예. 오늘 어차피 머리 뒤져봐야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야. 예. 근데 하여튼 그래요. 아까 제가 나열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중에 최대한 많은 걸 선택하는 거지. 7줄 라인은 4개를 선택하고 뭐 6줄 라인은 3개를 선택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걸 포함과 배제의 원리로 돌려가지고 전체 100개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절반 빼고 남은 절반 중에 다시 절반을 더하고 다시 절반을 빼고 이런 관점을 접근한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거의 답에 근접했는데 이거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내일 다시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네. 이걸 바탕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전체 집합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A에는 무슨 뜻이냐면 소수 부분이 n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예. 얘는 정수 부분이 n이란 뜻이에요. 밑에 보면 그 가우스 나와 있고 저 괄호 x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n분의 1이고 정수 부분이 n인 거 이 밑에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 교집합이고 여긴 합집합이니까 이거 싸그리 분배할 수 있거든요. 싸그리 분배해서 합집합하면 되는 거야. 집합이 다르니까. 알겠죠? 집합의 연산을 묻는 문제고 그러면 B5 교집합 A5를 먼저 관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죠? 원소가? 정수 부분은 5이고 소수 부분은 5분의 1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여기에 원소는 뭐밖에 없냐면 5 더하기 5분의 1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다고. 알겠지? 예. 마찬가지로 B5 교집합 A6라고 하면 얘는 5 더하기 6분의 1밖에 없는 거죠. 그잖아? 예.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B5 교집합 A9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원소는 5 더하기 9분의 1밖에 없겠네. 결과적으로 저 집합이 엄청 거대한 집합인 것 같지만 B5 교집합 A5 합집합 A6 합집합 A9 이거 자체가 원소가 꼴랑 몇 개란 얘기냐? 5개란 얘기냐? 네, 그냥 그런 얘기예요. 네. 5 더하기 5분의 1 5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해서 5 더하기 9분의 1까지 총 5개의 원소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A인데 또 A의 가우스를 구하라고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 5들만 더하면 일단 25가 나오지. 그 다음에 5분의 1부터 9분의 1까지 다 더해봐야 1을 못 넘어요. 선생님 통분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은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근데 이게 1이죠. 그러니까 굳이 통분해 보지 않아도 나머지 분수 다 더해도 어차피 1을 못 넘기 때문에 따라서 가우스 A는 얼마다? 25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 생각보다 좀 쓸데가 있거든요. 생각보다란 말은 별로 쓸데없단 말인데 하여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으면 알겠죠? 네. 이게 수열 배운 친구들은 수열만 배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미적분의 급수를 배운 친구들은 조화급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거 본 적 있는 친구들 있나 모르겠는데 걔가 왜 뭐 수렴하지 않느냐 이거 설명할 때 이런 기법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x는 9 이하의 자연수고요. 부분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x의 원소끼리는 서로소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숫자들을 서로소가 아닌 수들끼리 좀 분류를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이른 모든 수와 서로소가 아니죠. 이를 서로소로 분류하기도 하나? 아예 분류하지 않을 텐데, 그지? 되잖아. 서로소라는 게 1, 2 위에 약수가 없어야 되니까 이른 모든 수와 서로소라고 봐야 되겠네, 그지? 정의를 보면. 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6하고 8은 2의 배수니까 나도 좀 분리를 해주고 3하고 6하고 9는 3의 배수니까 나도 좀 분리를 해주고 5하고 7까지 쓸게요. 그럼 1부터 9까지 다 쓴 거잖아. 그럼 이걸 써보니까 눈에 확 들어온 숫자가 하나 있어. 누구예요? 6이요. 이 6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짜증나게 할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얘는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분할을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6이 x의 원소일 때 만약에 6이 x의 원소라고 하면 2, 4, 8도 못 쓰고 3, 6, 9도 못 쓰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건 1, 5, 7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집합은 2의 세제곱인데 한 개 빼야 돼요. 한 개 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요. 그죠? 이거 한 개 빼지 않으면 6밖에 원소가 없는 집합도 집합 x로 카운트하게 되니까 빼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nx가 1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6이 이제 x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할게요. 6이 x의 원소가 아니면 2, 4, 8 중에 택 1을 하고 3, 9 중에 택 1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서도 때문에 얘들도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있니? 4가지가 나오겠지. 2, 4, 8 중에 택 1을 하고 3, 9를 택하지 않는 경우요. 어차피 2개 이상 못 고르니까 하나씩 못 고르잖아. 안 고르거나 고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걸 기준으로 분할을 해보면 총 4개의 케이스가 나오겠지. 2, 4, 8 중 택하는 숫자가 없고 3, 9 중에 택 1을 하는 경우. 네 번째는 2, 4, 8을 택하지 않고 3, 9도 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러면 모든 상황을 다 카운트한 거예요. 그죠? 나머지만 세서 더하면 답이 될 거야. 자, 2, 4, 8 중에 하나를 택하면 3개가 있고 3, 9 중에 하나를 택하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2의 세제곱은 여전하죠. 근데 이때는 1 빼시면 안 돼요. 왜냐면 2, 4, 8 중에 하나를 택했고 3, 9 중에 하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미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입니다. 여기서 모두를 택하지 않아도 원소의 개수 이미 2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3 곱하기 3군 택하지 않으니까 2의 세제곱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를 빼야 맞습니다. 왜냐면 2, 4, 8 중 하나를 택했다고 해도 나머지 원소 중에 하나도 고르지 않아 버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기 빼기 1은 저 위하고 같은 이유예요. 엄마. 저 위하고 같은 이유야. 아는 친구들? 네.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3개의 원소 중에 하나 택하지 않으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세제곱에서 1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원소가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2의 세제곱이면 1, 5, 7 중에 고르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을 빼야 되고,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는 3개의 집합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4개가 돼요. 이해돼요? 얘는 공집합을 제외한 거고, 얘는 nx가 1인 경우를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할 자체는 잘 할 수 있는데 이 2개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실수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실제로는 7과 48과 21과 14와 4 이렇게 5개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94개가 답이 됩니다. 넘어가 되겠죠? 네. 6번 집합 S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 A는 1, 2, 3이고 B는 3, 4다. X가 S의 부분집합일 때 X랑 A의 차집합, X와 B의 차집합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네. 원소의 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 집합 T는 뭐냐면 FAX가 FBX보다 지금 큰 걸 고르라 이런 얘기죠. 복잡하네요. 네. 고른 걸 골라라. 근데 제가 이제 차집합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 차집합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 차집합은 뭐라고 했냐면 집합 자체를 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잖아. X와 A의 교집합의 원소를 제거하는 거고 X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제거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 3과 3이 공통인 원소이기 때문에 얘하고, 그 다음에 이 1, 2하고 4는 좀 별도로 취급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왜냐면 X에 3이 들어있어 봐야 어차피 A랑 교집합의 원소이기도 하고 B랑 교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얘들의 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대수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값 자체는 변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근데 1, 2나 4는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1, 2나 4를 좀 집중해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은 원소인 1, 2를 다 더해봐야 어차피 4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도 알겠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싶냐면 FAX가 FBX보다 더 클 때를 이제 클 때 X만 모아서 그걸 집합 T라고 하자. 집합 T는 이 집합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될 조건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렇게 될 조건은 X는 3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거든요. 근데 4는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1과 2 중에 적어도 하나는 꼭 가져야 돼요. 이런 유사한 문제 앞에서 풀지 않았나? 졸라 비슷한 거 앞에서 푼 것 같은데? 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죠? 집합 X가 뭔지 모르겠는데 X에서 A와의 교집합의 원소를 제거하고 X에서 B와의 교집합의 원소를 제거한 다음에 원소의 합을 비교를 했는데 원소의 합이 이 X에서 A의 교집합을 제거한 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니까 X가 1, 2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군요. X가 1, 2를 갖고 있다면 이 A를 제거하면서 X에 있던 1, 2가 빠질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3은 가져도 상관없는데 3은 가져도 상관없고 그러네요. x가 1, 2 반대로 설명했네요. x가 1, 2 가지면 안 돼요. 가지면 안 되면 1, 2가 빠져나갈 거야. 이제 x는 4를 가져야 돼. 근데 1, 2를 무조건 가지면 안 되냐? x가 1, 2나 2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냥 합에서 1 또는 2가 빠지는 거잖아요. 최대 3까지 1, 2를 동시에 가지면. 근데 x가 4를 갖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 그냥 보기 판정하면서 봐볼게요. 대충 해석이 끝난 것 같으니까. 알겠죠? 자, 일단 s가 t의 원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전체 집합을 x로 삼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맞아? 네.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차근차근 봐볼게요. 그럼 x를 s라고 생각을 해보면 fax는 기본적으로 55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집합의 원소가 1, 2, 3이니까 6을 빼는 즉 49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fbx는 55를 가지고 있는데 3, 4가 교집합이니까 7을 빼는 상황이죠. 그럼 48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지금 크잖아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집합 S는 T의 원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어차피 니은 때문에 판정을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마저 해야 되는데 FAX가 FBX보다 크려면 오히려 4가 X의 원소이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4가 X의 원소이면 B랑 차집합을 하면서 4가 제거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A랑 차집합을 해봐야 4는 제거되지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1, 2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1, 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이 없다면 4 큰 상태가 되는 거고 1, 2가 둘 다 있다면 1 큰 상태가 되는 거고 1만 있다면 2 큰 상태 3 큰 상태 2가 있다면 2 큰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얘가 지금 1 큰 상태잖아요. 왜냐면 이 S라는 게 1, 2하고 4까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해되잖아. 네. 비슷한 거 했었다니까. 비슷한 거 했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1, 2를 다 더해봐야 4보다 작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X가 4를 갖고만 있다면 문제 조건 그냥 만족하는 거야. 1하고 2는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안 가져주면 뭐 많이 큰 거고 최대 이제 뭐 4 차이 나는 거고 가져주면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과 1을 모두 갖는다면 그 차이가 1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 1로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핵심은 뭐냐면 차집합은 집합에서 집합을 빼는 게 아니라 집합에서 그 집합과의 교집합을 제거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니은 해석할 때 4가 그냥 x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x가 t의 원소이려면 맞아요? 그러면 4가 x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아닌 거죠. 최소 4는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네. 디귿. 집합 t의 원소의 개수는 512개냐라고 했는데 집합 t는 그럼 뭐예요? t에 들어있는 집합 x는 뭐예요? 그냥 4를 반드시 포함하는 S의 부집합 아니에요? 그죠? 예. 즉 X는 4를 반드시 포함하는 S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니은을 판정하면서 내린 결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512가 맞는 거죠. 4만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 되니까. 1이나 2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4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2의 9제곱 512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이해됐죠? 예. 혹시 이 문제 풀이가 이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여전히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이 차집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차집합은 뭘 빼는 거라고요? A를 빼고 B를 빼는 게 아니라고요. X와 A의 교집합을 빼는 거고 X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X가 4를 가지고 있다면 이 4가 원소에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 x 차집합 b라는 이 원소의 합 자체가 4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3은 공통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A에서는 x 차집합 A에서는 1, 2만 고려하면 되잖아. 근데 얘들이 1, 2를 다 가지고 있어서 1, 2가 빠져나가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3의 효과밖에 없고 얘는 마이너스 4의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FAX가 무조건 FBX보다 크다는 거지. 어쩌기만 하면 4가 X에 들어있기만 하면. 진짜 이해되시죠 이제? 예,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차집합의 정체입니다. 아시겠죠? 예. 7번 공집합이 아닌 X의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집합 A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 우리 앞에서 여러 개 했잖아. 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이거?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B가 A에 포함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B가 C에 포함되니까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여기를 C라고 보면 일단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것 같죠? 아직 나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3,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섹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 밀어 넣으면서 집합 B와 C의 개수를 세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SX는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인데요. 그러면 SB랑 SC의 값이 짝수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그냥 마구 센 다음에 짝수가 아닌 경우만 빼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는 홀수가 홀수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하고 여기서 한 번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홀수는 2번 더해지거든요. 이해되죠? 그럼 짝수로 변하죠. 그런데 여기에 홀수가 한 개만 들어가게 되잖아. 홀수가 홀수계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홀수가 홀수계가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왜냐면 1, 2, 3, 4밖에 없잖아. 그냥 홀수가 한 개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홀수는 한 개이거나 두 개잖아. 그러니까 홀수가 홀수계인데 그냥 홀수가 한 개이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이 2번 섹터에 홀수가 한 개이면 불가능하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홀수를 넣지 않거나 홀수를 넣는다면 둘 다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집합이 아닌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이 1의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B가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서 상관없어요. 왜냐면 B, C 둘 다 공집합이 아니니까. 여기에 원소 하나도 없어서 상관없어요. 그래도 B, C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제 말 이해돼요? 저 1번 섹터에만 원소가 없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2의 4제곱을 빼야만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서 빼는 2의 4제곱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빼기 2의 4제곱 무슨 뜻이냐면 B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죠? 근데 한 개 더 빼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전부 다 3에 들어가는 경우. 그렇지? 네, 그러네요. 여기 한 개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B랑 C랑 둘 다 공집합인 경우, 여기 같지 않다고 하지 말고 B가 공집합인 경우라고 할게요. 아니, 한 개 더 안 빼도 될 것 같아. 이해되죠? 이미 들어가. 안 빼도 돼, 안 빼도 돼. 안 빼도 돼요. 네. 저 2의 4제곱이요. 모두 포함하냐면 3의 모든 원소가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요. 안 빼도 돼요. 네. 그러고 모든 경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홀수가 한 개인 경우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섹터 2의 홀수가 한 개인 경우는 일단 무지성으로 세면 홀수가 한 개인 경우요. 홀수는 1, 3,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 2번 섹터에 들어갈 홀수를 일단 골라요. 두 개가 있겠죠. 그다음 홀수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홀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홀수가 갈 수 있는 곳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짝수 두 개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개씩 두 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여기서도 뭘 빼야 돼요?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야 돼.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 B는 언제 공집합이 되냐라고 하면 일단 2번 섹터에 홀수가 들어가는 이 2는 똑같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홀수가 3으로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두 짝수가 2, 3만 선택하게 되면 1번 섹터에 아무 숫자도 안 들어가면서 또 B가 공집합이 됩니다. 자, 이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알겠죠? 좀 복잡해요. 네. 얘도 B가 공집합인 경우를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걸 계산하시면 65-28 이래서 37 답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알겠죠? 이 문제가 좀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2번 섹터에 홀수가 한 개이면 안 된다만 고려하면 되는 게 아니라 B랑 C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안 된다, 이걸 고려한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셀 때 3의 4제곱으로 일단 세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B가 공집합이 안 돼야 되니까 모두가 2와 3을 선택하는 이 2의 4제곱을 뺐다고. 이때 모두가 3을 선택하는 경우도 들어있는 거예요. 2의 4제곱에. 그러니까 BC가 동시에 공집합인 경우도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2의 4제곱만 한 번 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얘는 섹터 2에 들어갈 홀수를 결정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나머지 하나의 홀수는 더 이상 섹터 2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두 번째 2는 남은 한 개의 홀수를 1 또는 3에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짝수 두 개 남은 애들은 짝수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다만 이렇게 세게 되면 뭐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가 공집합일 때를 빼줘야 되거든요. 이해되지? 근데 B가 공집합일 때는 어차피 2는 똑같은 거예요. 2에 들어갈 홀수를 정하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B가 공집합이란 말은 남은 하나의 홀수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짝수도 어디로 가야 돼요? 2, 3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로 들어가면 B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잖아. 그렇게까지 어렵냐? 아니야, 이해할만해. 이제 근데 이거 너무 경우의 수 냄새가 심하게 나죠, 문제에서. 그냥 경우의 수예요. 알겠죠? 경우의 수 문제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집합이 아니고 경우의 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거나 집합 문이니까 집합에 있어도 된다 이런 관점인가 봐요. 그래서 집합 시험 잘 보려면 경우의 수 잘 하셔야 한다니까요. 이해하겠어요? 네. 오케이. 이것도 하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또 가지고 오세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니?
자, 8번. 어느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ABC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봉사활동 ABC를 신청한 학생 각각 110명이고 어쩌고 뭐 이런데 얘 지금 최소값과 최대값의 관점이잖아. 맞아? 그래서 뭐 쉽진 않을 것 같아. 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이 비기가 있잖아. 이걸 가지고 해보자고. 네. A, B, C 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이 30명. 그죠? 여기 A, B, C, D, E, F라고 하고요. 모두 신청하지 않은 학생 여기 바깥쪽에 X라고 적을게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저 X의 최대 최소예요. 알겠죠? 예. 사용하지 않은 정보는 각각 110명. A 더하기 D 더하기 F는 그러면 80명이다. 30 빼니까 B 더하기 D 더하기 E도 80명이다. 그리고 C 더하기 E 더하기 F도 80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X가 270명인 거죠. 30명 뺀 거니까. 맞아요? 네. 이 식을 X에 대해서 고쳐야 되잖아. 근데 이 위에 세 개의 식을 바라보면 우리 뭘 할 수 있어? A랑 A부터 F까지 한 번 더한 거는 뭔지 알 수 있잖아. 근데 D부터 F까지 한 번씩 더 추가로 더한 게 남아서 그렇지. 제 말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 즉 이걸 X에 대해 정리하면 270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세 식을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게 240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240 마이너스 D 더하기 E 더하기 F로 처리하자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가 30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네. 자,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D, E, F가 각각 0일 때, 즉 최소값은 30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최대값을 고민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고민할 필요가 없냐면 이렇게 더하면 24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ABC에도 제한 조건이 없어서 그냥 ABC가 모조리 0이잖아요. 그러면 D 더하기 E 더하기 F 1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20일 때가 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150이 돼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교재마다 여러 개가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풀 때마다 풀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죠? 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판단하는 근거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식이어야죠.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마다 푸는 법이 다르니까 무지성으로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식을 쓰고 식 간의 관계를 명확히 보셔가지고 그러면 이러니까 이럴 때 최대고 이럴 때 최소구나 이걸 스스로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근데 나는 이 문제들은 다 별로 안 어렵더라고. 답내기 크게 내가 어렵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몇 번 해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았니? 네. 집합이 이렇게 많은 오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오답이었는데